나이 탓이라고 그냥 참고 계시나요? 약도 주사도 파스도 다 해봤는데 효과 없으셨죠? 이대로 두면 통증은 점점 깊어집니다. 저는 30년간 근골격 통증과 재활을 연구해온 박사 이준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분 비밀 포인트만 실천하시면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이 거짓말처럼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생기면 아픈 부위만 집중적으로 마사지하거나 약에만 의존하시는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실제로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주무르면 일시적인 완화는 될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아파지죠.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주무르면 그때뿐이에요.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 통증의 원인은 전혀 엉뚱한 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리 통증의 70%는 허벅지 앞쪽 근육 긴장 때문이고 무릎 통증의 60%는 발바닥과 무릎 뒤쪽 혈액순환 장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연구하고 임상에서 확인한 3가지 비밀 포인트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포인트들만 매일 밤 3분씩 자극해 주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려서 힘드신 분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관절이 굳어서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들을 바로잡고 진짜 효과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방법들은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나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손만 있으면 충분해요. 요즘 이런 통증으로 밤잠 설치는 분 계신가요? 저희 연구실에 찾아오신 72세 김영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호님은 매일 아침 허리가 굽어 일어나기도 힘들었고 무릎이 아파 계단은 엄두도 못 내셨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약을 먹어도 잠시뿐 결국 주사까지 맞아야 할 정도로 일상이 힘들어지셨어요. 김영호님이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정말 절망적인 표정이셨습니다. 20년 넘게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면서 병원도 수십 곳 다녀보고 온갖 치료법도 다 시도해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못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짜증을 내게 되고 외출하는 것도 두려워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비밀 포인트를 매일 밤 3분씩 문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차이가 없었지만 2주쯤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동작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한 달이 지나자 계단도 손잡이 없이 오를 수 있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김영호 님이 매일 산책도 나가시고 손자와 놀아주는 일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가장 기뻐하신 건 밤에 통증 때문에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됐다는 거였어요. 정말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통증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올바른 자극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통증을 줄여주는 비밀 포인트 3곳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비밀 포인트 3곳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주무르면 효과가 적습니다. 사실 통증의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곳은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허벅지 앞 근육이 긴장하면 골반과 무릎을 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에 연쇄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물리치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허벅지 앞쪽 근육을 풀어주면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이 함께 감소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허벅지 앞쪽 근육은 골반 앞쪽에서 시작해서 무릎까지 이어지는 긴 근육인데 이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면 골반을 앞으로 당겨서 허리 곡선을 무너뜨려요. 그러면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고 동시에 무릎까지 비틀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서울에 사는 70세 이영수님은 어깨와 허리, 무릎까지 연쇄적으로 아팠는데 허벅지 앞쪽을 매일 문지르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영수님 말씀으로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허벅지를 문지르는데 왜 허리가 편해지는지 신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골반 앞쪽부터 무릎까지 이어진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1분에서 2분간 눌러서 좌우로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시원하면서 약간 아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너무 아프면 힘을 조금 빼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허리가 더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무릎이 더 힘드신가요? 어느 쪽이든 허벅지 앞쪽을 풀어주시면 둘 다 좋아질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발바닥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바닥을 그냥 걷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발바닥에는 온몸 신경과 연결된 반사구가 모여 있어서 전신 관절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부분은 척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허리 통증에 특효가 있어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발바닥 마사지를 8주간 제공한 결과 통증이 평균 40%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진통제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설명해 드리면 발바닥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분포되어 있고 이곳을 자극하면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자연 진통제가 분비되거든요. 68세 박신영님은 허리 통증으로 지팡이를 쓰셨는데 발바닥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서 다시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박신영님이 가장 놀라워하신 건 발바닥을 문지르는데 허리가 시원해진다는 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데 며칠 계속하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발바닥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동그랗게 문지르고 뒤꿈치와 발가락 밑까지 고르게 자극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당뇨로 감각이 둔하신 분들은 힘을 약하게 하셔야 하고 상처가 있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일수록 발바닥 마사지 효과를 더 크게 보실 겁니다. 세 번째 비밀 포인트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무릎 뒤쪽 오금에는 허리와 연결된 경락이 지나가서 통증 완화에 특효가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위중혈이라고 부르는데 요통치료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서울 한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무릎 뒤 위중혈 자극은 요통 감소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실제로 침구 치료에서도 이 부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오금 부위에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곳을 적절히 자극하면 허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 긴장도 풀어집니다. 72세 조명성님은 무릎 뒤 오금을 매일 자극하면서 수십 년 고생한 허리 통증이 3주 만에 크게 줄었어요. 조명성님은 젊었을 때부터 허리가 안 좋아서 온갖 치료를 다 받아봤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좋아질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릎 뒤 오금 자극법을 알려드릴게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뒤쪽 주름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위를 찾으세요. 그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2초에서 3초 정도 눌렀다가 떼는 동작을 5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무릎에 열이 나거나 심한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릎 뒤를 눌러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시원한 느낌이 든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아무 느낌이 없다면 조금 더 위아래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찾아보세요. 이 세 가지 포인트의 공통점은 모두 통증 부위와는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주무르고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몸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만 꾸준히 자극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실 겁니다. 이제는 통증을 더 줄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함께 실천해야 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증 완화를 돕는 생활 속 실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스트레칭이 정말 중요해요. 기상 직후에는 8시간 동안 누워있던 근육과 관절이 뻣뻣하기 때문에 간단한 스트레칭이 필수입니다. 잠에서 깨면 우리 몸은 마치 겨울 아침 시동 걸기 전에 자동차 같은 상태거든요. 엔진 오일이 굳어 있듯이 관절 사이 활액도 굳어 있고 근육도 수축되어 있어서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갑작스럽게 허리를 젖히는 동작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이나 고양이가 기지개를 켜는 것 같은 자세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만 해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절대 무리하지 말고 몸이 깨어나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은 느낌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더욱더 아침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단 5분만 투자해도 하루 종일 몸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두 번째는 올바른 걷기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걸 생각하시는데 사실 10분 걷기만으로도 하체 근육이 강화되어 관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다만 무릎이 붓거나 통증이 심한 날은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걸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걸을 때는 평지를 선택하고 천천히 10분 이상 걸으세요. 계단이나 경사진 길은 무릎에 부담을 주니까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하루에 몇 분이나 걸으시나요? 만약 5분도 안 걸으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시간을 늘려보세요.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마다 2분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온찜질의 활용법입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하거나 온찜질을 하면 근육 긴장이 크게 완화됩니다. 온열 자극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속 노폐물 배출도 도와줘요. 또한 따뜻함 자체가 신경을 안정시켜서 통증을 둔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급성 염증이나 열감이 있을 때는 온찜질을 피하고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부위가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만져보면 뜨거운 느낌이 든다면 염증이 있다는 신호니까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세요. 평상시에는 따뜻한 수건을 아픈 부위에 10분 정도 올려두시면 됩니다. 혹시 밤에 다리가 자주 쑤셔서 뒤척이시나요? 그렇다면 자기 전 온찜질이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염증을 줄이는 식습관 관리입니다. 관절 통증의 상당 부분은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어서 염증을 악화시키는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개선될 수 있어요. 특히 가공식품과 짠 음식은 몸 안의 염증 수치를 높이는 주범입니다. 반면에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는 항염 효과가 있어서 꾸준히 드시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요. 지나친 단백질 보충제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자연식품으로 영양을 보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식사할 때 가장 자주 드시는 반찬은 무엇인가요? 만약 짠 반찬이나 가공식품을 많이 드신다면 조금씩 줄여보시고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늘려보세요. 다섯 번째는 수분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관절 사이의 활액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해져요.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과도한 수분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맹물이나 보리차가 더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적절한 수면 자세입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는 8시간 동안 관절과 근육에 부담을 주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을 악화시켜요. 특히 엎드려 자는 자세는 목과 허리에 무리를 주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자거나 반듯하게 누워서 무릎 밑에 쿠션을 받치고 자는 자세가 관절에 부담을 덜 줍니다. 베개도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목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로 조절해 주세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근육을 긴장시키고 염증 수치를 높여서 통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서 근골격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간단한 심호흡이나 명상,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가벼운 독서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세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마음을 비우고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단기간의 효과보다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통증 완화에 가장 중요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가 유지되고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취침 전 3분만 비밀 포인트를 문지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 효과가 바로 안 보이면 포기하시는데 우리 몸의 변화는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생활 속 관리까지 더하면 통증 완화 효과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3가지 비밀 포인트와 생활 속 실천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주무르는 상식을 믿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같은 엉뚱한 곳을 풀어야 통증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건 통증 부위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모든 부위가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서 보상작용을 하면서 연쇄적으로 통증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약과 주사에만 의존하게 되고 일시적으로는 통증이 줄어들지만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아서 점점 더 자주 더 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관절이 더 망가지고 움직임도 제한되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죠. 심한 경우에는 우울감까지 생겨서 외출을 꺼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편해집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무리가 없어지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도 관절이 굳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밤에 통증 때문에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되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통증에서 벗어나면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어요. 산책도 나갈 수 있고 손자, 손녀와 놀아주는 일도 즐거워지고 여행이나 취미 활동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한 실천이 필요해요. 우리 몸은 수십 년간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자기 전 3분만 투자해서 허벅지 앞쪽을 부드럽게 문질러 보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효과가 빠른 방법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골반 앞쪽부터 무릎까지 천천히 문지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실 텐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진 걸 느끼실 거예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허벅지 앞쪽에 익숙해지시면 발바닥과 무릎 뒤 5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작심삼일로 끝날 수 있거든요. 또한 오늘 말씀드린 생활 속 실천법들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아침 스트레칭, 올바른 걷기, 온찜질, 염증 줄이는 식습관,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수면 자세, 스트레스 관리까지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나씩 추가해 가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통증은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통증을 더 악화시키는 나쁜 생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계신 행동들이 사실은 통증을 키우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특히 잘못된 앉는 자세와 수면 습관, 그리고 의외의 음식들이 관절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알고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3가지 비밀 포인트 중 어디부터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위나 실제로 해보신 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과 용기가 될 거예요.